이번 라이브 드로잉은 수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테크 펜 다 아시죠? 그 하이테크 펜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하는데요. 기대해주세요. 전 평소에 스케치 없이 그냥 펜으로 그려나가는 크로키 형식의 드로잉을 좋아하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의 러프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그려야 더 탄탄하게 그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스케치를 하게 되면 단점이 그 스케치를 신뢰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러프한 맛이나 자유로운 선 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림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좋아하는 느낌을 찾고 그 느낌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다 즐거운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 경험을 또 이야기 드리자면 그리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림에도 그게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선도 마치 춤을 추듯이 나오기도 하고 슬플 때는 경직된 형태의 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릴 때 되도록이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는 편인데요. 자칫 딱딱해질 수도 있는 그림도 보다 유연해지고 제 자신도 즐겁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도 그런 무드가 고스란히 배이게 됩니다. 반대로 슬픈 무드의 그림을 그려 할 때는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재료마다의 특색이 다 다른데요. 그 특색들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즘처럼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에 수작업을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분명 디지털 작업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수작업만의 질감이나 무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랄까,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내려고 해도 아날로그만의 감성이 표현되지 않듯이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사실 평소에 웹툰을 만들거나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아날로그적인 작품들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펜이 그어질 때 그 맛이라든지 종이에 질감이 닿는 느낌이라든지 소리도 기분 좋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재료마다의 특색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하이테크 펜이 기본적으로 물에 번지는 펜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별의별 펜 다 사다가 써봤거든요. 아예 수성펜은 대놓고 물에 번져버려서 형태 자체가 사라지고 유성펜은 물에 안 번지니까 선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근데 이 하이테크 펜이 그 두 개의 성질이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번지기는 번지는데 선맛은 살아있고, 아니 번진다기보다 오묘한 질감을 주면서 타는 느낌? 잘 모르겠네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이 질감 때문에 하이테크 펜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진짜 예민할 정도로 엄청 섬세하게 작업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아예 종이에 코 묶고 세밀하게 묘사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요. 근데 점점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점차 러프하고 어느 정도 유하게 표현되는 그림들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엔 선도 그렇지만 채색 역시도 물맛을 듬뿍 살려서 툭툭 쳐내듯이 그리는 그런 테크닉이 좋더라고요.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심한 나쁜 남자 같은 느낌의 그림이라는데 어쨌든 이번 작품도 채색까지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쉬운 표현으론 진짜 낙서하듯이 그리는 그림?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회화 작품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작품을 감상하는 시야도 넓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좀 수용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작가한테 다시 한번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도 사다가 읽고 영화도 보고 그 사람의 생애가 너무 궁금해졌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서 그림을 다시 보니까 왜 이런 터치들이 나왔고 이런 컬러들을 사용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림쟁이들한테 그림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니까요. 그 예술가의 감정이나 상황이 그대로 종이에 물감처럼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인데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갓난쟁이 때부터 그림을 그린 기억은 나는데 계기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컨텐츠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미 그리고 계신 분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벌써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라는 게 이제 없어. 한 일주일? 따뜻하다 싶었는데 훅 더워지네요.
봄에 입으려고 산 옷들을 더워서 못 입어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대비해서 봄옷보다는 여름옷을 구비해 놓읍시다. 심지어 오늘 시내에서 반팔 입고 계신 분들 여럿 봤습니다. 작년 여름 기억들 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쪄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 여름은 더 덥다고 하네요. 우리 어떡하면 좋죠? 진짜 물감처럼 녹아버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니네요. 이제 슬슬 완성이 되어가죠. 이거 그릴 때 진짜 재밌었어요. 실은 최근에 매일 웹툰 작업하느라고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매일같이 그렸었는데 밖에서도 수채화로 그리고 싶어서 고체물감이라고 휴대용 수채화 세트를 하나 사서 진짜 사람 많이 없는 개인이 하는 작은 카페에서 많이 그리곤 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앞으로 자주자주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거 색감이 빈티지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최근에 사랑니 주위염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니가 누워서 난 경우 잇몸 사이에 삐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나지 않으니까 잇몸 쪽에 세균이 자라기 좋은, 그러니까 칫솔로 안 닦이는 부위가 생겨요. 거기에 세균이 자라서 염증이 나는 건데 이번에 또 재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전쯤에도 염증이 났었는데 이게 진짜 아프거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서도 치통이 굉장히 상위권이라던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에 사랑니 싹 다 빼버리려고 병원 예약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랑니로 엄청 유명한 병원이에요. 사랑니만 전문으로 진료받는 병원인데 유명하긴 한가 봐요. 이번 주에 예약을 했는데 5월 중순에 예약이 잡혔네요. 솔직히 너무 무서운데 또 뺀 친구들 말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진작에 좀 뺄 걸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빨리빨리 뽑으세요. 염증 한번 생기면 진짜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건 왜 얘기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마지막으로 명암 정리 툭툭 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에 들게 이쁘게 그어진 펜터칭 위에 잘 입혀진 색깔들, 그 위에 명암을 툭툭 입혀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그림이 입체적으로 바뀌고 지저분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고 그냥 약간 변태같이 기분이 되게 좋고 재밌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선 의도적으로 명암이 없는 아트웍을 구상할 때도 있는데 뭐 대체로는 약하게라도 좀 툭툭 넣어주는 편이라 그냥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번 5월에 같이 그림하고 있는 동생이랑 제임스 진 전시 보러 가기로 했는데 진짜 설레네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미대 입시 준비할 때 엄청 좋아하고 따라했었던 그런 아티스트거든요.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저는 컷이었습니다. But she's quite close to it. And